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미얀마에 오니까 느낀 점은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그 사회 현상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건물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교통 질서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높은 건물들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다니는, 이것도 뭐 롯데호텔도 그렇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오래됐고, 이 지역에 되게 오래된 근대 이후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콘크리트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대다수이고, 서민들은 굉장히 아직까지 그 낙후된 시설에서 살고 계십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차량들도 우리나라라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타다가 이제 폐차시키는 그런 차들을 주로 이제 택시를 타도 그런 차들을 주로 탈 수 있고, 물론 이제 또 부자들도 분명히 있죠.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라서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산주의라 빈부 차이가 크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잘 사는 분들은 엄청 잘 살기 때문에 이 롯데호텔에도 좋은 차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차들은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고, 실제로 여기 다니는 그 버스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로 운영되다가 그 폐차돼서 수입된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그대로 써있죠.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상당히 그 앤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운동 이전하고 비슷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차도 거의 없었고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2023년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은 자동차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발달한 거 보면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제가 볼 때 40년 이상 뒤쳐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건비 수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들어봐도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동남아시아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나태하고 이제 부지런하지 못하고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본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외국인을 접하지 못하는 원래 미얀마 전통 관습이나 풍습대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좀 삶의 여유가 더 있으시고,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적으신,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게으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뭐 남 엘리트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도 이제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급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가롭게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던 한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뭐 외국인들끼리만 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위험하고, 또 내국인들, 미얀마 사람들도 좀 으슥한 동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택시로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위험하다는 거를 피부로 이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호텔에서 호텔로 이동하고 교육실로 이동하고 이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되겠고요. 이제 바간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기 계신 분들도 한국인이죠.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호텔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미얀마 같은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단계를 밟아서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기를 이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롤모델입니다. 굉장히 꿈의 나라고 코리안드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집도 많이들 오시지만, 장가를 오는 일은 별로 없죠. 시집을 많이 오시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그런 게 많이 체감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얀마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만나봐도 이 국가의 지금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얀마나 이런 국가들과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단점들을 보완을 해주고 어떻게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장에 대한 갈급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뭐 피로함이라던가 어떤 높은 임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현상들, 사회 현상들, 그다음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재미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밥 먹고 살긴 하지만 성장하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청년 세대들의 입장들, 그런 것들이 또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ODA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지원을 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얀마와 지속적인 관계 성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힌트 같은 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미얀마 이번에 두 번째 온 거거든요. 양고는 처음이고, 예전에 이제 바간 지역에
갔었는데 지금 두 번째 온 이 미얀마에서 그런 걸 또 많이 느끼고 있고, 이번에는 또 하는 일이 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미얀마 분들하고 부딪히고 직접 보고 같이 있는 공간에 있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도 많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좀 느리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이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다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제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가 좀 잘 살고 우리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 대할 게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이게 순조롭고 원활하게 풀려나가고, 그리고 또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도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롯데호텔도 보면은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합니다. 약간 왕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동남아시아의 강점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극도의 친절함은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가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고, 또 설령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격조나 질서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예의를 따지고. 이런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왕이 된 기분으로, 자기가 정말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분이 낮다, 우리보다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세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에서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세기 제국주의 열강 시기에 인종차별을 했던 서구의 뭐 독일이라던가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마찬가지죠. 제국주의 사람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멀리 사는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인간 동물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주에 가둬놓고 키우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당시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에 대해서 약간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내면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어떤 ODA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구 열강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옛날에 다 이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팔 자르고 식민지 삼아가지고 뭐 자원 약탈하고 인력 헐값에 쓰고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본 일제에게 똑같이 당했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똑같이 당했던 그런 나라인데, 동방 예의를 아버지나 회사 사람이나 뭐 그런데 충성하고 이런 데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사람들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지 말고, 또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겠지만 사기 치지 말고 이 사람들하고 정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 이런 모습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푸르르게 관리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수영장, 이거는 정말 일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거의 1년 내내, 몇 달만 빼면 1년 내내 야외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 수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취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그 실내 수영장은 가기도 싫어요. 그 소독약 냄새가 너무 심하고, 거기 막 사람들 막 여러 가지 그 오물이나 막 이런 거 섞이고 애들 막 똥기저기 막 이런 거 섞이고 막 그런 생각하면은 그 물에 발을 담그기도 쉽거든요, 실내 같은 경우엔.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야외에도 여러 가지 그 물을 뭐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 오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즐기죠. 하지만은 정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지금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그 북한에 있는 북한처럼 경전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호텔은 뭐 내부 발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외부에 자체적인 전력 시설이 없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정전도 잘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전자제품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계속 전력이 있어야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음식이 녹아서 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데가 있죠.